제주 남쪽 바다 위에 바지선 한 척. 발사 준비를 마친 로켓이 화염과 연기를 뿜어내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군 당국이 개발 중인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의 3차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국방부도 곧바로 성공 소식을 알리며 고체 추진 발사체 기술 개발의 핵심 성과 달성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두 차례 시험에서 제외됐던 1단 로켓도 이번 발사에 포함되면서 최종 시험을 앞두고 1단부터 4단까지 모든 로켓의 성능이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모형 위성이 아닌 실제 위성을 실어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개발한 이 소형 위성은 650km 우주 궤도에서 레이더파를 이용해 악천후에서도 영상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체 추진 발사체 개발에 최종 성공하면 군의 감시 능력 강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그런 발사체로도 또 우리가 필요한 위성들을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체 연료 로켓은 액체 연료 로켓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준비 기간도 더 짧습니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고성능 위성을 싣기는 어렵지만 가벼운 초소형 위성을 더 자주, 많이 발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고체 발사체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민간으로 기술을 이전해 국내 우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손전등처럼 생긴 비행물체가 굉음과 함께 무지갯빛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강릉과 창원, 저 멀리 울릉도 하늘에서도 올라간다. 위에 점점 밝아져. 어머. 이 물체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제보가 오후 6시 10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MBC 제보창에 접수된 사진과 영상만 수만 건. 어떤 물체인지 아리송한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저게 뭐야? 이상해.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 비행체의 정체는 우리 군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고체 연료로 추진되는 우주 발사체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전국에서 목격된 비행체는 이 발사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3월 30일에 충남 안흥의 시험장에서 국내 기술로 만든 고체 연료 발사체를 쏴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는 소형 위성들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기 위해 쓰입니다. 이번에도 이 발사체를 역시 같은 충남 발사장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과는 달리 야간 시간대에 발사되면서 상승 시에 마찰열이 강한 불빛으로 전국적으로 목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3,000도에서 4,000도씨 정도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굉장히 낮은 그 공기 대기 속에서는 4,000도 정도면 굉장히 밝게 보이는 거죠. 국방부는 이번 발사를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2단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의 침범 이후 우리의 대응 능력을 예고 없이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발표가 나올 때까지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시민들의 불안을 낳았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로켓. 우리 기술로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체 연료 발사체입니다. 아직 나로호나 누리호 같은 고유한 이름은 없지만 오는 2025년에는 500kg 규모의 소형 위성을 실어서 지상 500km 저궤도에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액체 연료를 쓰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를 앞둔 가운데 따로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럽 우주국의 액체 로켓 아리안5와 고체 로켓 베가입니다. 아리안5의 경우 발사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1,8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 베가의 경우는 반값도 안 되는 400억 원대입니다. 고체 로켓은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구조가 훨씬 간단해 저렴한 편입니다.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커다란 위성을 쏘아 올리는 액체 로켓보다 짧은 기간에 원하는 궤도로 소형 위성을 실어 나르기에 고체 로켓이 적합합니다. 위성을 저렴하게 쏴주는 시장이 열린 셈인데요. 유럽의 베가 이외에도 중국은 창정 11호, 일본은 엡실론 등의 고체 로켓을 앞다퉈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현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로켓. 일본의 엡실론은 지난 2013년 첫 발사에 성공한 이래 모두 5번 발사돼 위성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小型実証衛星2号機レイズ2分離 2015년부터 창정 11호를 12번 발사한 중국은 지난 3월 위성 3개를 쏘아 올렸습니다. 고체 로켓은 북한을 견제하는 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8년부터 한반도와 주변을 감시하는 정찰용 위성 등을 발사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거의 끊임없이 1시간 단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대비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잠수함에서 쏘아 탐지가 어려운 북한의 SLBM은 모두 고체 연료 미사일. 우리가 고체 로켓으로 쏜 위성으로 북한의 고체 연료 미사일을 견제하는 셈입니다. 다만 반값 로켓이라는 말에 맞는 경제성을 갖추려면 3D 프린터로 엔진 부품을 만드는 미국 수준으로 기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정부 역시 한 10년 후에는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늦춰지지 않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저렴한 러시아 로켓을 빌리기 어려워진 상황도 언제든 발사가 가능한 고체 로켓의 중요성이 커진 이유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